네, 새벽에 FOMC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 빅 이벤트가 끝이 나면서 일단은 우리 시장도 양지수 모두 1%대 약세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미증시의 하락폭보다는 그래도 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코스피 지수는 2,30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89선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지 잠금 해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의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파란불이 강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도 모두 2%대로 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선별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여전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2%대 강세, 에코프로비엠도 소폭의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나 LNF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고 있고 SKI테크놀로지가 8%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금융 쪽, 자동차 쪽, 인터넷 쪽 모두 다 파란불을 가득 켜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쪽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6%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가 3% 정도 빠지고 있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카카오뱅크가 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카카오 그룹주도 강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네이버는 3% 정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또 조금 전에 실적을 냈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오는 7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 쪽이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카카오와는 다른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카카오의 실적과 네이버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려진 악재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일단 카카오 실적, 어저께 카카오뱅크는 소위 이제 슈스퀴즈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급등한 것과 달리 일단 알려진 악재에도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이버도 이 월요일에 발표될 실적이 비교적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매를 먼저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같이 빠지고 있는 네이버가 만약에 월요일 날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또 같이 급락하게 될까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지지난주였던가요? 제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네이버를 바라보는 그 투자 관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15만 9천 원, 내년 기준으로 한 16만 대 중반 정도가 BPS 수준인데 네이버가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PBR 한 배도 비싸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가 어떤 악재가 있든 향후 어떠한 곤란이 있든 현재 구간에서 PBR 한 배 수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부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일 날 실적 나오고 더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PBR 한 배에 근접한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 접근을 못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단기 저점 맞출 수 없고 그다음에 7일 날 실적 나올 때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PBR 한 배 정도의 수준에서는 저는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해야 될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를 살펴봤는데요. 카카오 실적이 좀 아쉽게 나오면서 네이버도 같이 일단은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PER 한 배인 상황에서 접근하지 못할 가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PBR이죠? 네, PBR 한 배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원익 P&E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전기차 동맹 이 소식이 나왔죠. 현대차 그룹과 롯데그룹 쪽에서 단독 주이긴 합니다. 충전 인프라에 3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주들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원익 P&E가 12%가량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 좀 줄이면서 5%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단독 기사라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산업의 구조상 보면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셀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만 지금 신고가로 가고
올라가고 있고 뭐 동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중에 지금 여전히 못 오른 거 많잖아요. 수제주 중에서도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것들은 뭐 전고점도 못 넘어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정 종목군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2차 전지의 랠리였는데 산업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팔아놓고 충전할 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충전 쪽에 앞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 뭐 ETF도 생기고 해서 아직 그 전지가 나오지도 않은 폐배터리 종목군들이 벌써부터 막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충방전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해당 이슈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 분명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익 P&E가 대표적으로 이 충방전과 관련돼 있는 기업이고요. 충방전과 관련된 설비도 만드는, 그러니까 뭐 굳이 2차 전지에서 따지자면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관련된 산업을 했을 때, 충전과 관련된 산업을 했을 때 뭐 시스템을 만드는 각종 그 전력기기 회사와 더불어서 원익 P&E도 과거에 유명했던 P&E 솔루션을 합병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 회사에 나오면서 거래도 급증하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지만 이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아직까지 안정된 수급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급등하는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뭐 조정시 매수 정도. 그래서 2차 전지의 큰 흐름 속에서 저는 뭐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충방전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일정 부분의 움직임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정해 왔을 때 사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또 강한 시세를 이끌었습니다. 뭐 소재 부품 생산 쪽 다 강했고 폐배터리 쪽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이 오늘은 또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원익 P&E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보자 말씀 주셨네요. 그러면 개장 특징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게요. 이 종목 지금 1% 정도의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4분기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인가? 먼저 3분기 실적을 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3분기가 일시적인 부진이었을까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올랐으나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좀 떨어졌고요.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하회하는 실적을 냈거든요. 이 3분기 실적 리뷰해보고 4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하나그룹이 전반적으로 계속 그룹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김동관 뭐 사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그러면서 사업 재표를 사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중에 뭐 이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에는 뭐 추후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3분기 실적 기대했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반영된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뭐 4분기에는 나오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바뀌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3분기 부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뭐는 빼고 뭐는 더하는 과정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것이 뭐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뭐 실적의 하향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폴란드에 수주한 부분들도 실적으로 이제 서서히 잡혀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뭐 4분기 만약에 4분기에 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감을 너무 띄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폴란드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우리가 관련된 종목군이 대거 급등했다가 네. 그 이후에 기대했던 뭐 호주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언젠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시점을 알 수 없고 또 그 해당 시점에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 반영도 미리 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군의 전체적인 특징은 그러면 지금 가장 기저에서 중요하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3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인 부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분기에는 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기대를 다시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아무래도 뭐 폴란드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전해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3분기 실적은 일단 일시적으로 부진했으나 4, 4분기에 또 반영이 되면서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있는지,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측의 뭐 도발 이런 것 때문에 방산주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종목이 하나 있죠. 그동안 뭐 주가 하락에 다우지수 하락의 주범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잘 버티고 있는 대표 종목인 바로 보잉인데요. 네. 보잉이 최근 들어서 뭐 실적 발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좀 버텨내는 모습. 그래서 지수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버티면서 반등을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해외 모멘텀, 대외 수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원래 연초에 제가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짚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보잉의 항공기, 민수 부분의 항공기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실제로 크게 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동안 수주 못했던 보잉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인가요? 아마 올해 그 보잉 그 임원들이 왔을 때 한국을 돌면서 항공 부품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까를 많이 이제 돌면서 확인하고 갔다는 네. 얘기를 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없죠. 한국항공우주가 대표적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일정 부분 저는 그 민수기 부분에서도 매출을 늘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향후 모멘텀 언제 나올지 모를 이집트나 호주 레드백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우리가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주가의 흐름이 될 것이다. 실적의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잉의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3분기에 보잉도 실적이 부진했지만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상당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그렇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의 자리도 매력적인지 궁금한 게 7월 말쯤에 추천을 해주셨었고 목표 주가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한 7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의 밸류가 뭐 아주 싸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비싸다고도 볼 수 없는 조금은 뭐 적정 주가라고 해야 하나요? 뭐 근데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 찾아가는 자리니까 뭐 적정 주가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절대적으로 싸지도 절대적으로 비싸지도 않은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결국 견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상했던 만큼 탄탄한 실적이 계속 받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할 수 없는 뭐 호주 레드백이라든지 이집트의 뭐 K9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은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게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는 네. 거죠.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이슈를 기다리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숫자로 나올 수 있는 보잉을 포함한 민수기 쪽에서의 부품 수요가 확대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미래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발사체와 관련된 모멘텀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조금 몰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면 현재 주가는 저는 아직도 뭐 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그래도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 한 20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8만 원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만큼 뭐 여전히 관심권 안에 두고 바라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25일에 6만 원 선 제시해 주셨었고요. 목표 주가 훌쩍 넘어서 지금은 7만 1,100원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향후에 또 실적 모멘텀 얘기 주시면서 8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 잡아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오늘 얘기 참 많이 했던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역대 최대 실적
성적을 내면서 어제 그룹주들을 다 같이 끌어갔죠. 게임즈만 어제 소폭의 약세를 나타냈고 다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카카오페이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그리고 간밤에 기술주 빠지면서 일단은 어제 상승분 다 뱉어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의 시동을 걸었나 싶었는데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한 연초 이후부터는 카카오그룹주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네. 아쉽게도 여전히 뭐 좋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뭐 매출, 영업이익 측면에서 뭐 역대 최대, 기대치도 넘어선 실적,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중요한가? 지금 다른 은행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뭐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나? 그렇지 않고요. 카카오뱅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핵심 포인트로 짚었던 것은 우리는 그냥 은행이 아니다. 우리는 뭐 금융 플랫폼을 지향한다라고 했지만 실적을 보니까 그냥 금융주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향후 또 성장 모멘텀이 뭐냐고 했더니 다른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그림을 내놓기보다는 우리 대출 늘어날 거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주 정도의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늘고 있다고 했지만 카카오뱅크는 그냥 금융주였고 그다음에 규제 산업에 묶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니 이 종목은 뭐 지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제시하는 성장 기업이다라는 그 그림 자체, 그러니까 그 글자 자체가 의미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적은 뭐 예상보다 좋았지만 뭐 금융주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를 또 내세웠었는데 막상 보니까 금융주 정도이고 플랫폼다운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실적은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뭐 이 회사가 어쨌든 지금 중금리 대출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이건 뭐 1년 전부터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장기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연체율이 아직까지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이 뭐 그랬던 곳과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해 보이는 뭐 보험 일부 소형 보험업보다는 나아 보이는 건 분명하지만 중금리 대출이 계속 늘고 있고 연체율도 일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불안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 베이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의 금리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중금리 대출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것에 이제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향후 리스크의 증가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금리가 높아지고 쉽게 금리가 안 떨어질 것 같은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는 이걸 우리가 성장으로만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플랫폼과 연계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뭐 중금리 대출의 상승, 그다음에 뭐 주담대의 상승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의 적정 주가도 궁금합니다. 어제 뭐 17%가량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길게 차트 열어놓고 보면 아직도 한참 바닥 자리에 있는 거고 직전 8월 고점 대비해서도 40%나 빠져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저께 나타난 상승은 그냥 숏스퀴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오니까 굉장히 많이 물량을 던진 것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공매도를 청산한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펀더멘탈의 흐름이 과연 그렇게 적절하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많이 빠져서 지금 뭐 PR 기준으로 뭐 1.2배, 1.3배? 굉장히 싸 보이죠? 네. 은행주가 지금 다 0.5배 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 은행주 비해서는 굉장히 여전히 높다. 그래서 은행주만큼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가가 무조건 싸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번 숏스퀴즈가 나타났지만 만약에 이런 계열의 그 소위 플랫폼 계열의 종목군들이 다 같이 만약에 반등을 시작한다면 그때 당연히 오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주가가 싸지 않고 위험 요소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금융 플랫폼이라고 봤지만 그건 너 의견이고 실제로 봤더니 그냥 금융주에 불과한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너무 높은 밸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핵심 포인트는 반등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위험 요소도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의 목표가를 드리기도 어렵고 투자 의견을 좋게 말씀드리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넌 그냥 금융주일 뿐. 그걸 탈출할 네. 때 무언가 다른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악재들이 좀 많이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다 할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어렵고 싸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얘기를 주셨네요. 이렇게 두 종목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